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핵심적인 이슈와 그리고 우리가 또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시장의 트렌드 반드시 먼저 선점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목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목 상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해가지고 제가 현재 유튜브는 주말에만 영상을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빨리 목 상태가 낫고 난 다음에는 매일 예전처럼 업로드 할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저희가 뭐 매주마다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또 저에게 또 좋은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인데요. 저희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체에서 또 수익률 1등을 압도적으로 지금 달성을 하면서 이번 달에도 제가 최고 전문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경제TV 와우넷 전체 1등을 제가 또 차지를 하게 되었고, 수익률로는 1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제 계좌 운영으로 제가 70%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수익률 1위, 2등이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이라는 금액을 1억 7천까지 올리는 그런 성과를 제가 나타냈습니다. 저희가 한국경제TV 월수목 오후 1시 30분 이상로의 텐텐베거도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하시면서 시장의 트렌드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 미중 간의 그 시진핑과 트럼프 간의 이런 관세 전쟁은 길어봤자 6월달, 5월달 안에는 반드시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드리면서 이 그림을 예시로 들었어요. 이 영상이 바로 4월 20일 영상이에요. 어떤 영상이냐면, 자,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관세 전쟁 곧 끝나는 이유라고 해서 이 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죠? 여기 영상에서 제가 저 그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매년마다 되풀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험악해 보이더라도 조만간 끝날 것이다 라는 이유로 요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계약 시기도 있고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1분기 경제지표에 대한 탈출 전략도 있고 중국 무역 정책 검토 및 보고에 대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반응할 때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품목마다 대중 관세 절반 이상 인하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가지고 뉴스가 나오는 과정들이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왔던 것이 중국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물밑 협상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 거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것이 결국 이제 관세라는 것이 가장 큰 악재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그런 이 관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발목을 잡으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관세라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이슈로 넘어갈까? 어떤 이슈가 남아있을까? 자, 이 이슈는 바로 금리 인하라고 봐요.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 2년물이 3.79%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였고, 6월 지표 명확할 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 이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는데요. 대신 시간차는 걸립니다.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에 대한 시간 텀이 걸리지만 결국에는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다시 한 번 더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먼저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금리 인하가 나타났을 때 크게 베네핏이 들어가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있느냐? 여기 이제 우리가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미국은 기술주,
유럽은 명품주라 했다. 그죠? 그러면 결국 미국의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올 수 있는 기회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럼 국내 증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럼 FOMC에 대한 회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를 미리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월달은 5월 6일과 7일이 있어요. 근데 5월달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 압박에 대해서 5월달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대신에 6월달 같은 경우에는 6월 17일, 18일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까지도 함께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점도표가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가 공개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것이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면 5월달을 뭐라고 하냐면 sell in May라고 합니다. 5월달은 위험해요. 주식을 팔고 떠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올해 5월달은 다룰 수 있다. 오히려 4월달에 미리 시장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5월달에는 그에 따른 반등폭을 나타내는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국내 증시도 전반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대신 4월 달에 초반에는 강했지만 후반 들어서 부진했던 것이 정책 이슈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코스닥도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런 정책 이슈가 5월 달에는 변동성이 훨씬 더 확대될 것이다. 생각보다 5월 달에는 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저는 100% 이상 날아가는 종목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로 보시거나 또는 저하고 TV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또는 VIP 방송을 같이 보시면서 반드시 시장에 대한 흐름은 잡아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포인트를 꺼놨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2490포인트가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를 했다, 그죠? 왜 2490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2490포인트 12월 3일 날이 계엄이 터진 날이었습니다. 자, 그림이 여기까지 보면 이제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내란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 2490포인트가 한마디로 하방을 다져주는 기준선이 된 거예요. 이 선 밑으로 내려가면 과한 하락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선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지지를 밟고 갭으로 지금 올라탔다는 거죠. 자, 2490포인트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60포인트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2550포인트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차기 정부에 대한 현실적인 정부 대책, 정부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그 기대감과 희망들이 저는 앞서 있는 2640포인트를 돌파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요번에 2640포인트를 터치를 한다. 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더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대표님 저는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 방향이 조금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에 좀 더 베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4월 8일 날 바닥 찍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가 바닥이라 했잖아요. 오히려 빠졌을 때 대형주를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저가에 들어가줘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지금도 보면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강했던 종목이 반도체와 자동차와 2차전지입니다. 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빠졌지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지수를 올려낼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그런 관점에서 단 한 가지 불안한 것은 갭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만약에 이런 급등락이 이루어져서 이런 갭들을 메꾸는 움직임들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봐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지금은 좀 더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그럼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느냐. 자, 우선은 테마주 하는 분들은 정책 테마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정책 테마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이런 정책 테마에 대한 부분에서 5월 달에 2배 이상 가는 종목군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은 조기 대선이고요. 조기 대선이고, 스케줄상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에서 빠르게 대선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4월달과 5월달 이 2달 만에 종목군들에 대한 변동성을 폭발적으로 확대시켜야 돼요. 그럼 폭발적으로 확대시켜야 되는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5월달은 골든타임이라. 그런 골든타임을 앞두고 지금 5월달은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이 방송을 꼭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앞으로 정책에 대한 이슈들을 말씀드릴 때마다 그에 따른 함께 매매를 하시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 상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그럼 이런 미국발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도 선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포커스로 다시 한번 시장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뭐냐?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예요? 바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다. 그죠? 자,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자, 지금 대신 삼성전자가 바닥은 다지지만 변동성은 크지 않다. 그죠? 53,000원 밴드에서 59,000원 밴드까지 상당히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이 삼성전자 큰 시세를 내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라고 봐요. 왜냐? 변동폭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옆으로 기간 조정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익률 차원에서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것이 SK하이닉스가 좀 더 변동성이 좀 더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 자체가 21만원대부터 16만 5천원대까지 아래 위에 대한 폭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가 조금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국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주들도 많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많이 빠져있던 종목이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장기평 밑에서 있는 자리들이니까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안에서도 우리가 뭐 지금 보면 이제 YC라든지 또는 뭐 DI 과거에 이제 우리가 검사 장비 업체들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유진테크나 PSK 홀딩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도 어때요? 대부분 다 장기평 밑에 퍼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만큼 업황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퍼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소모품 반도체 테스트 소켓 테스트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ISC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이제 민호공업이 먼저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실적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왜냐? 소모품들에 대한 주가가 이미 바뀌고 있으니까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이미 주가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제 장비 업체들도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압박시켜 왔던 것이 이런 관세에 대한 압박들이었다면 그것이 앞으로는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닥에서 빠르게 장비 업체들도 바뀌어 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비 업체들 안에서 조금 차트적으로 살아있는 업체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차트는 살아있다, 그죠? 그래서 앞서 돌려봤던 유지테크나 한미반도체, DI, YC 그리고 지금 PSK 홀딩스, 이오테크닉스 이 정도는 반드시 매번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출 문제처럼 출제되는 문제들이잖아요. 이 업체들은 보면 지수만 오르면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발 모멘텀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최근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바로 K조선입니다. 우리가 이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조선주들, 선박주들, 조선 기자재까지 해서 특집 방송으로도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 대박 주식 얘기하면서도 이런 조선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조선 분야별 총정리해가지고 기자재도 S급 티어 나눠가지고도 방송을 많이 했고
여기에 따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체크해서 보시고, 우리가 조선주들도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HD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큰 기업이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현대미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3호에 대한 지분도 이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업체도 지금 보면 월봉이 이미 주가가 바뀌어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월봉이 바뀌어서 넘어갔던 게 2024년도 10월달, 11월달. 자, 방송 꾸준히 보시면 우리가 체크했다 그죠? 조선주가 바뀌고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추세적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왜? 과거 2017년도에 2차전지가 3월달부터 7월달까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그때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에코프로 분할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셀 기업들이 다들 순차적으로 신고가를 갔어요.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까지도. 지금은 조선주들이 그런 움직임이에요. 2024년도 10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목군들이 하나, 둘, 셋, 네 개씩 계속 신고가 움직임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떼거지로 신고가를 간다는 거는, 그리고 월봉상의 박스권 돌파에 넘어간다는 거는 이 업황이 바뀌는 거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월봉에서 신고가를 넘어가서 가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업 마찬가지로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HD 현대미포 마찬가지로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봐야 되는 한국카본. 자, 한국카본도 LNG 초저온 본행제 납품업체인데 지금 신고가 움직임. 자, 동성와인텍, 하나오션 어때요? 다들 월봉상에서 신고가 움직임. 자, 마찬가지로 하나엔진. 자, 하나엔진 나왔으면 또 한 개 더 나올 거 있다 그죠? HD 현대마린엔진. 다들 지금 보면 신고가 움직임을 지금 나타내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다. 자, 거기에서 삼성중공업까지도 함께 신고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K조선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선박 건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수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들이 조선 기자재가 또 따라서 올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종목군들이 한라 MS나, 한라 MS, 얘도 월봉이 똑같이 신고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거기 안에 필수 부품들 납품하는 기업이 KSP, 이런 좀 작은 기업도 지금 현재 충분히 신고가 움직임을 함께 보일 수 있는 종목이고, 뭐 1승이라든지 그죠?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세진중공업, 그리고 성광밴드 빼놓으면서 판다 태광, 그죠? 하이로코리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쳐본만 종목만 해도 지금 몇 개예요?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조선주들 안에서 반드시 한 종목 이상은 가져가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소외되지 않는다. 우리가 대표님 10월 달에 이미 얘기하셨을 때부터 동성화이트 들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들고 있어요. 현대미포 들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조선주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조선주가 조정이 나와서 힘들다. 그럼 어떤 그림을 보시라고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1998년도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그때 트럼프가 50대입니다. 자, 두 번째 부인이고, 자,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번에 첫째 아들이 30일 전후로 해서 방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재계 만난다고 하죠? 자, 이게 98년도입니다. 이때 트럼프가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한국 조선 기술에 감탄했다. 내가 내 사비로 배 한 척 주문하겠다. 아직도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조선에 대한 기억이, K조선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좋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런 K조선에 대한 부분이 저는 재평가를 좀 더 받을 수 있고, 이번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베네핏을 가져가는 업종이 될 것이다. 물론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뭐 조금의 과실을 받을 수 있고 더욱더 큰 과실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조선이라는 것이 한국의 상당한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는 산업인 것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선주는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매도에 대한 우려가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황이 바뀌어가지고 월봉이 저렇게 바뀌어서 넘어갈 때는 우리가 대시세가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런 조선주가 너무 무거워요, 대표님. 가치주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알겠다. 그렇게 보면 기자재 종목이라도 반드시 하나 이상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도 목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고 가시면서 돈 많이 버시는 주식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벌써 보셨다시피 이게 계좌 수익이 70%가 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1억 7천만 원, 1억 7천 10만 원, 70.1%가 또 수익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70%였는데 그 당시에 또 0.1%가 또 올랐어요. 자, 또 랠리가 시작됩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원의 홈페이지는 이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화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023490-4517로 연락을 하시면 2개월에 66만원, 한 달에 33만원 꼴로 진행이 되는데 1등에 와원의 한국경제TV 전체 베스트 파트너 중 1등의 이상로의 강의를 2달 동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회원 종목을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자고 5월달, 6월달 정말 열심히 한번 계좌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